숫자로 여론을 읽고 데이터로 민심을 읽는 시간이죠. 휴먼앤데이터의 이은영 소장, 한국인사이트 연구소의 전민기 팀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숫자, 이은영 소장의 숫자는? 예, 저는 58.2% 가져왔는데요. 네. 거의 60%인데 이게 어떤 숫자냐면 통신비 2만 원에 대해서 2만 원 지원에 대해서 잘못하는 것이다라는 의견이 나온 조사 결과입니다. 예. YTN이 더 뉴스 의뢰로 지난 11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500명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이 조사에서 그 통신비 2만 원 지원에 대해서 잘못한 일이다라는 의견이 58.2%, 잘한 일이다라는 의견이 37.8%, 잘모름이 4.0%로 나타나서 대략 6대 4. 네, 6대 4로 나타났습니다. 예. 그 이념 성향이나 정당별로 보면 보수층, 국민의힘 지지층, 그리고 중도층과 무당층에서도 잘못한 일이다라는 응답이 거의 60% 초반대가 나왔고요. 국민의힘 지지자는 한 85%로 거의 10명 중 8명이 좀 부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진보층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68% 정도로 과반수 정도가 잘한 일이라고 평가는 했는데요. 예. 그래도 그 부정평가 국민의힘 지지층의 한 85%는 못 미치는 숫자로 나타났습니다. 네. 지역별로는 광주, 전라, 호남 지역에서 가장 높았는데 여기도 한 52% 정도로 나타나서 대다수가 아주 썩 잘했다라는 의견 쪽으로는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연령별로는 20대와 40대는 긍정 부정이 엇비슷했고요. 그 외의 모든 연령에서는 잘못한 일이라는 응답이 좀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 야당은 이거 주지 말고 전 국민 독감 백신 무료로 하자 이렇게 예. 하고 있고 지금 뭐 여당은 그걸 조금 수용하겠다 이러고 있는 상황이죠? 네네. 지금 여야정 전부 다 지금 입장이 조금씩 다른데요. 예. 야당은 독감 예방 주사로 지원하자. 그 다음에 정부와 여당 쪽에서는 그냥 그대로 가자 이런 의견인데 여당 안에서도 조금 다른 의견들이 다른 나와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도 지금 무료 와이파이망을 확충하자는 좀 다른 주장을 거기에 돈을 폈고요. 쓰자. 그죠? 네. 네. 그리고 이재명 지사도 이게 지금 예. 경제적인 효과, 승수 효과라는 게 없기 때문에 예. 좀 부정적인 의견을 표시를 했습니다. 알겠고요. 네. 2만 원씩 어쨌든 돈 준다는데 60%가 부정적으로 나오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어쨌든 내가 쓰고 싶은 곳에 돈을 쓰지 못하기 아. 때문에 관심이 없게 되는 거죠. 왜 딱 통신비만이냐 그렇죠. 이런 네, 거군요. 금액도 크지 않은데 비해서 예. 네, 통신비로 딱 한정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여론도 이렇게 안 좋은데 조금 재검토할 필요도 있는데 계속 그렇게 고집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요. 자, 전 팀장 가져온 숫자는 10명 중 7명입니다. 예. 국민 10명 중 7명이 이번 추석 연휴 이동 제한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고요.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9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추석 연휴 이동 제한 찬반을 조사해봤더니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인데 거리두기 2단계로는 추가 확산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이동 제한에 찬성한다라는 응답이 71.3%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정부가 이동을 뭐 명령으로 제한시켜달라. 그렇죠. 여기에 70%가 찬성. 왜냐면 지금 이것 때문에 갈등 좀 겪는 그러게요. 집안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어르신들이 결정을 내려주셔야지 맞아요. 밑에서 이게 다운톱 방식으로 이번에 안 가겠습니다 하면 약간 집안에 약간의 갈등이 생기는 그 모습이 지자체 네. 지방에서 네. 추석에는 이제 오시지 마세요. 뭐 이런 문자도 보내고 그런다면서요. 예, 지금 추석 연휴 이동 제한에 대해서 모든 지역에서 찬성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잖아요. 특히 이제 대구 경북 같은 경우는 찬성 84대 반대 7.9, 거주자 5명 중 4명 정도는 이동 제한에 찬성한다라고 응답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그 몇몇 지자체에서는 오시지 말아라. 우리가 이제 여기 젊은 친구들 통해서 부모님들 좀 이렇게 찾아뵙게 하겠다. 뭐 이런 대안을 좀 내놓는 곳도 있더라고요. 예. 그다음에 다른 지역도 보니까 경기 인천이 75.3대 15.8, 서울도 69.7대 19.6, 광주 전라 69대 26.7, 부울경이 67.9대 21.1, 네. 대전 세종 충청도 66.1대 15.8 찬성 응답이 좀 많게 나타났고요. 네. 연령대별로는 20대에서 이동 제한 찬성 응답이 80%로 가장 제일 많았고 높네요. 예, 다른 연령대들도 좀 거의 마찬가지인데 20대들이 가기 싫은 거죠. 가기 싫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정부가 예. 명령해 줬으면 핑계 댈 게 생긴다. 그렇죠. 음. 네, 맞습니다. 아주 네. 명쾌하네요. 추석 빅데이터 연관 검색어가 뭐예요?
그 언급량이 지금 일주일 동안 23만 2천 건이고 지난 1년간 보니까 200만 건 정도 되는데 작년 추석 1년 동안이 한 607만 건이니까 언급량이 한 3분의 1 정도로 확 줄어들었어요. 예, 그리고 일단 그래도 연관어 보면은 선물. 근데 가든 안 가든 선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온라인이든 택배든 아니면 직접 가져가든 선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고 작년에 없었던 연관어가 이제 코로나인데 2위로 올라섰죠. 예. 그다음에도 선물 세트, 뭐 연휴, 시댁, 친정, 주문, 이동, 감염, 방역 이런 그런 키워드들인데 작년 키워드하고 이제 코로나 관련 키워드가 이제 반반 섞여 있는 그렇군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요. 예. 긍부정 비율은 51.2 대 20.8이고요. 그 재밌는 게 부정 비율에서 갈등이나 고민 이런 것들인데 이게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원래 갈등이라 하면은 뭐 가족들끼리 잔소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용돈을 양가에 얼마나 드릴 것인지 맞아요. 친가 외가에 며칠 이렇게 묵을 것인지 뭐 이런 식의 갈등이었는데 이제는 좀 코로나가 그 갈등의 중심에 놓여 있다 좀 네.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작년하고 사실 긍부정 비율은 비슷해요. 오히려 긍정 비율이 올해가 좀 높습니다. 51.2 대 20.8이고 작년은 50.8 대 16.7이거든요. 아무튼 갈등 고민 되더라도 추석 그 긴 연휴는 좋은 거니까 맞아요. 긍정이 당연히 높죠. 네. 근데 이제 과연 그게 문제인 거죠. 고향 가지 말라고 한다고 집에만 있을 것이냐. 저는 좀 그렇지 않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연관어 중에 여행이라든지 그렇죠. 뭐 일상이라든지 나오거든요. 특히나 아이들 집에서 키우면 5일 동안 집안에 있는다. 이건 네. 불가능하다고 보여져서 네. 그거는 좀 그럴 참 그럴 바에는 뭐 사람 많은데 몰려다니는 것보다는 고향 갔다 오시는 게 나을 수도 있겠네. 집만 딱 그렇죠. 갔다 오는 게 저는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가서 뭐 친구들 만나고 이런 외부적인 활동을 좀 아예 싹 줄이면서 어쨌든 민족 대이동 이런 거는 금년에는 조금 찾아보기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좀 줄긴 줄을 거 아니에요. 줄긴 아무튼. 줄겠죠. 근데 이제 네. 기차나 대중교통을 좀 이용 안 하면 오히려 차 쪽은 어떻게 될지는 정확히 좀 지켜봐야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에 선물이 제일 높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요. 저희도 지금 친지 단톡방이 있는데 안 네. 가는 걸로 결정이 났거든요. 그랬더니 벌써 오늘 선물이 왔더라고요. 안 가는 대신 선물을 빨리빨리 지금 보내주고 있어가지고 저는 네. 아직 부모님이 오지 말라는 얘기 없어서 그냥 그게 빨리 먼저 갔다 오는 있어야 걸로 돼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집집마다 이 눈치 작전들이 다양한 양상으로 펼쳐지는 것 같네요. 굉장히 그래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결정을 빨리 내려주시는 게 하루만 왔다 가라든지 아니면 이번엔 쉬어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다음 전 팀장 또 가져온 숫자 D-90입니다. 90. 이게 이제 조두순이 오는 10월 12일 형기가 만료되고 다음 날인 13일 출소하는데 오늘로 딱 12월 12일. 그렇죠. 89일 남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출소 5년간 성범죄자 알림 사이트에 신상 공개되고 7년간 위치 추적할 수 있는 전자장치 부착하고 또 일명 조두순법에 따라서 24시간 1대1 집중보호 관찰 받게 되는 여러 대책이 준비가 중이고 또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가 되고 있는데 출소 앞두고 좀 굉장히 여론이 들끓고 있고 오늘도 보니까 뭐 계속 언론에서 이 사안 다루고 있더라고요. 예. 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조두순 출소 막아달라 20만 명 동의 넘어섰지만 막을 방법은 없다 하잖아요. 맞아요. 2017년 조두순 출소 발대 청원 이때도 이제 61만 5천 명 정도가 동의했고 이때도 엄청 많이 했네요. 그랬죠. 당시 청와대 답변은 재심은 처벌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조두순을 무기징역으로 해달라는 재심 청구는 현행법상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예. 사실 지금도 청와대 그 청원 게시판에서 조두순으로 검색하면 이제 관련 청원하고 토론글 한 6천, 7천여 개 글이 올라와 있는데 출소 반대 처벌 강화 관련 내용이 주로 많지만 지금 뭐 법적으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라는 게 지금 그 결론이죠. 예. 빅데이터상 조두순 언급량 또 연관 검색어 어떻게 됩니까? 일단 지난 일주일 언급량이 4만 6천 건이고 아무래도 이제 출소 다가올수록 언급량 올라갈 것 같아요. 네. 근데 피해자 그다음에 안산이라는 키워드가 2위예요. 그렇죠. 10,000건 정도 언급되면서 사실은 안산 시민들의 불안감이 또 높아지고 그렇죠. 있고 예. 출소, 뭐 신상, 재범, 전자발찌, 성범죄 심리학자 뭐 이야기 나오는데 일단은 전자발찌를 차게 되는데 이 재범률이 어떻게 되는지 전자발찌로는 사실상 마음먹은 재범은 좀 막기 힘들다라는 그런 보도가 있다 보니까 관련한 언급들이 상당히 많았고요. 그래서 이제 긍부정 비율 34.3 대 41.9인데 더 강화해야 되고 이런 새로운 좀 방법들을 강구해야 된다. 근데 지금 SNS에서 조두순 신발이라는 키워드가 좀 화제가 되고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뭐예요?
전자발찌로는 좀 막기 힘들 것 같고 이건 사실 불가능한 방법인데 조수신 신발에다가 소리 나는 장치를 좀 부착시켜가지고 어딜 가든 이게 조두순이라는 건 좀 알려줄 수 있는 장치가 있으면 어떻겠느냐. 이게 좀 많이 퍼날라지고는 있는데 그것도 현행법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 어떻게라도 좀 막고 싶은 국민들의 어떤 바람이 드러나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시민들의 불안감이 느껴지는 연관어 그런 감성어들이군요. 그러니까 범죄, 불안, 폭행, 혐의, 우려, 불안하다, 무섭다거든요. 네. 특히 이제 조두순 관련 기사들이 쏟아지면서 지금 안산시에서는 피해자의 2차 피해 막고 이칠 권리를 지켜달라 입장문 발표했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두순 연관어 2위가 안산이잖아요. 예. 이 시민들 불안도 커지면서 윤하섭 안산시장도 직접 법무부 장관한테 보호수용법 요청문을 보내서 보다 좀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는데 알겠어요. 이것도 쉽지 않다는 그런 반응입니다. 아까 경기대 이수정 교수 인터뷰에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네. 우리가 이 조두순 개인에게만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맞아요. 예. 조두순 개인이 무슨 뭐 수용 시설에 다시 또 가둘 수 있도록 소급법을 만들자 뭐 이런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차원 그 개인에게만 초점 맞출 게 아니라 상습적인 아동 성폭행범에 대한 형량을 강화하고 맞아요. 예. 그리고 출소 후에도 보호 수용할 수 있는 이런 식의 법 개정 전반적인 그렇습니다. 이런 일들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이 소장 가져오신 숫자는 네, 저는 3.4건을 가져왔는데요. 이거는 최근 4년간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가 하루 평균 3.4건꼴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숫자예요. 정말요? 예, 이게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리고 재범률도 지난해 대비해서 계속 지금 6.3%로 나타나고 있어서 계속 증가 추세로 나타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하루에 3.4건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믿을 수가 없는데 일주일 한 달도 그렇더라고요. 아니고? 예, 예. 이야. 이게 14일날 국회 교육위 소속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거든요. 예. 그래서 최근 4년간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 발생 건수가 2016년에는 1,083건, 2017년에는 1,261건, 2018년에는 1,277건, 2019년에는 1,374건으로 계속 지금 증가하고 있고요. 이걸 평균으로 했더니 하루에 평균 3.4건. 이렇게 나타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거는 성폭력 범죄 전부 다 합친 거겠죠? 성희롱, 성추행 그렇죠. 뭐 다 이런 합친 거? 거죠. 예. 예. 그 성범죄 특히 이제 성폭력 범죄 재범률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2016년에는 4.4%, 2017년에는 5.3%, 2018년에 6.4%, 2019년에 6.3%로 이것도 네. 계속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3.4건도 놀라운데 매년 늘어나고 있다. 예, 특히 재범률도 재범률. 올라가고 있다. 예, 어. 그렇습니다. 이게 빅데이터 연관어의 재범이나 전자팔찌에서도 볼 수 있듯이 재범 우려가 지금 굉장히 큰데요. 올해 초에 그 법무부가 지난 20년간 검거된 7만 5천 명의 성범죄자와 재범자 2,900명의 특성을 분석해서 그 백서를 발간을 했거든요. 예. 근데 거기에 따른 어떤 특징을 보면은 일단 카메라 이용 범죄가 지금 급증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412건이었는데 2018년에 2,388건으로 5.8배가 증가했고요. 네. 그다음에 또 과거 성범죄를 그대로 답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재범자 2,900명의 36.5%인 1,058명이 동일 장소를 범죄지로 선택하고 한 것으로 나타나서 조두순에 대한 걱정이 이런 거에 따른 우려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백서에 따르면은 지하철이나 기차 등에서 성범죄를 저질렀던 사람들 중에서 62.5%가 다시 비슷하게 범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나서 어쨌든 이런 세 가지 좀 특징이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까 뭐 법적인 개정 정비가 필요하다는 말씀했는데 국회에 지금 여러 법들이 나와 있기는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이제 여야가 다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여당 쪽은 정춘숙 의원 지금 현재 여가위원장이시고요. 김영호 의원, 고영인 의원 이렇게 세 분이 준비하는데 주로 처벌을 강화하는 쪽이고요. 예. 국민의힘 쪽에서는 김병욱 의원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교화를 강화하는 쪽으로 지금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살펴보면은 정춘숙 의원은 피해 아동의 주거지 학교에 대한 접근 금지를 시키는 것인데 현행 100m 이내거든요. 근데 이거를 1km로 늘리는 그런 법안을 준비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김용호 의원은 13세 미만 그 미성년자에 대한 범죄에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종신형으로 처벌하자 이런 법안을 준비하고 있고요. 형량을 대폭 강화하자는 대폭 강화하는 거네요. 거죠. 예. 알겠어요. 고영인 의원은 전자팔찌를 찬 범죄자는 주거지역 200m 이외의 지역에는 출입을 금지시키는 그런 법안 알겠어요. 예,
네, 요걸 내고 있습니다. 하루 3.4건이라는 그런 기가 막힌 숫자를 들으니까 진짜 이런 법 개정 빨리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번에 그게 과연 적용이 조두순 이분에게 적용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소급할 수 있는 법안도 나와 있긴 한데 네네. 뭐 그건 저 별개로 하더라도 전반적인 형량 강화 이 법 개정이라도 꼭 좀 돼야죠. 네, 그렇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휴men앤데이터 이은영 소장,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전민기 팀장 수고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